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을 보니까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이제 작성해주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요만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G4번에서 G3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4번부터 G23번 그 영역은 우리 결제 방법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설정하는 서식 적용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지금 여기 결제 방법에 보니까 지금처럼 1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0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오류도 있고 이런 값들이 우리 결제 방법에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때 결제 방법에 우리 1이라는 그 값이 써져 있으면 신용카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써져 있으면 현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요걸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게끔 우리가 이제 서식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만들어 줄 때 얘는 지금 들어있는 값이 1, 마이너스 1, 0, 5, 6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의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1이라는 값은 이제 양수니까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어떻게 달라?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형식대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곳에 보게 되면 삽입이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대요. 그곳에 이제 단추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i의 3번에서 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i의 이제 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그 단추의 이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그 해당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서식 적용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추를 이제 만들어라. 아니면 우리 도형 어떤 특정 도형을 이제 삽입해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추나 우리 도형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삽입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컨트롤이라고 있고 그곳에 우리 이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요 삽입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양식 컨트롤이 지금 위쪽에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단추가 요 첫 번째 거요. 요 첫 번째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i 4번 그 영역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단추를 이제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에서 손을 땅 하고 이제 띄는 순간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뜬다고요. 왜? 이 단추는 이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이 단추는 매크로 전용이기 때문에 이 단추를 내가 생성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현재 통합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우리 매크로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이제 확인 닫춤을 누르기 전에는 요 위쪽에 우리 메뉴를 봤을 때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상태 표시를 봐도 우리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곳에 기록 중지다. 그리고 상태 표시에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죠. 요 아이콘이 이렇게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지금 현재 켜져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막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제 매크로 기록을 이제 켰으니까 문제 시킨 거 그것만 이제 딱 하고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4번 셀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G4번부터 우리 G23번까지 싹 다 이렇게 범위로 싹 다 이제 지정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지정해 줄 거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범주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형식 쓰는 곳에 보게 되면 G 표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는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형식을 쭉쭉쭉 쓰는데 그때는 양수, 음수, 영, 텍스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출력하겠다? 우리 신용카드요. 해서 여기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신용카드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우리 현금이라고 이제 출력하면 되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금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그 값이 0일 때 그리고 우리 텍스트일 때요. 우리 0이라는 그 값도 이렇게 들어있고 텍스트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1일 때는 신용카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 현금이다. 양수일 때 신용카드, 음수일 때 현금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찍어서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세미콜론 또 찍어주고 이제 텍스트일 때도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형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존에 써져 있던 그 값에 맞게 이렇게 이제 결제 방법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건 다 풀었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비어있는 셀 중에 아무 셀이나 임의의 셀을 우리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기록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기록 중지 해주면 되겠죠. 기록 중지할 때도 우리 상태 표시를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도구 몸에서 여기서 이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눌러도 돼요.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기록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생성해 놓은 이 단추에다가 텍스트를 서식 적용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가 바로 실행돼 버리니까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뜨죠.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단추 안에서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기존에 써져 있던 글씨 싹 다 이제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딱 입력해 주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 단추에 내가 입력했던 그 글씨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아까 셀 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으로 사용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우리 띄어쓰기 좀 해서 같이 좀 보자고요. 너무 많이 붙어서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우리 띄어쓰기 좀 해서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했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맨 처음에 이제 양수일 때 신용카드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쓴 거고 음수일 때는 현금 요걸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빈 공백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 빈 공백 그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고 우리가 요 형식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여기 보니까 G4번에서 G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결제 방법 요거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그거 이제 지정한 그 곳이죠. 그것에 이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요거를 우리 동일한 시트 i의 5번에서 i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그러면 i의 5번, 6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 단추에 우리 텍스트를 이제 서식 해제로 이제 입력을 해주래요. 그리고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서식 해제 요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추를 먼저 추가를 먼저 시켜야 되겠죠. 해서 우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요 첫 번째 아이콘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i의 5번에서 i의 6번 그 영역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추를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단추를 추가시킨 거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것만 이제 확인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G의 4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G의 23번 그 영역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다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때 우리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그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시 형식 중에서 범주에서 일반이요. 일반 요거 이제 하나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 써져 있던 대로 0이다, 1이다, -1이다, 오류다 요런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아래쪽에 우리 상태 표시의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생성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 그거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서식 해제 이렇게 이제 네 글자만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입력하고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 단추의 텍스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2번 문제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셀 포인터 그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요.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던 상관없이 우리가 서식 적용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서식 해제를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해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 적용, 서식 해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써져 있어요. 그때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 그 레이블과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 그림을 봤을 때 우리 범례를 보니까 이제 계열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계열 1이다, 계열 2다, 계열 3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리고 우리 가로축 그 레이블을 보니까 1, 2, 3, 4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 범례를 봤더니 계열 1번이 이제 병역 면제고요. 계열 2번이 이제 현역병 입영, 그리고 우리 계열 3번이 보충역 입영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가로축 그 레이블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하고 이렇게 이제 연도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로축의 레이블과 우리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이제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맨 이제 차트 디자인이다, 서식이다 이런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데이터 선택 요게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우리가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계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범례 항목 여기서 이제 계열 1, 2, 3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병역 면제다, 현역병 입영이다, 보충역 입영이다 그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계열 1번부터요. 계열 1번 요거 이제 찍어주고 우리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계열 이름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병역 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병역 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계열 2번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처럼 계열 이름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뜨면 그때 우리가 현역병 입영이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계열 3번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편집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계열 이름 이곳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보충역 입영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계열의 이름은 지금처럼 이렇게 얘네들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 그 레이블이요. 가로축 레이블에 지금 1, 2, 3, 4 아까 그렇게 써져 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집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축 레이블의 범위를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축 레이블 범위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2015년, 2016년, 17년, 18년 하고 요 4개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해서 요 4개 연도를 이렇게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가로축 그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열 이름도 바꿨고 가로축 그 레이블도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성된 그 차트를 쭉쭉쭉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가로축 레이블과 우리 범례 부분의 그 제목이 계열의 이름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제목을 A의 2번 셀과 연동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이렇게 차트 제목이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이요. 수식 입력줄 이곳을 한번 클릭해주면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는을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곳으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A의 2번 셀과 연동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2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A의 2번 셀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랑 이렇게 이제 연동이 돼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로축의 그 제목이요. 세로축의 제목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제목이 없죠.
그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켜서 2의 3번 셀과 연동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방향을 우리 세로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로축의 제목을 먼저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차트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그때 우리 세로축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기본 세로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축 제목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요.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때 2의 3번 셀과 연동을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위쪽으로 이동해 주고 우리가 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2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셀과 우리가 제목을 이제 연결시킬 때는 맨 앞에다가 는을 먼저 쓰고 해당 셀을 찍어 줘야 돼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셀을 찍었으면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누르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단위명하고 요게 이렇게 이제 연동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연동을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때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축 제목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제목 서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축 제목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때 우리가 요 마지막 거요. 크기 및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맞춤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그 밑에 우리 텍스트 방향이요. 텍스트 방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세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특정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변경시킬 때는 우리가 축 제목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죠. 그때 우리가 크기 및 속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방향을 변경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단추 땅 하고 눌러서 축 제목 서식창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우리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이걸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죠? 차트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종류라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을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찾아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우리는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3차원 차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요 첫 번째 게 이제 우리 3차원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이요. 우리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 얘로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 맞죠? 해서 요 아이콘만 요것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아이콘을 선택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3차원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싹 다 이제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3차원 회전 이곳으로 들어가서 직각으로 축 고정 요거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이 중간에 보게 되면 3차원 회전이라고 있죠. 3차원 회전을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3차원 회전에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차원 회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뜨면서 3차원 회전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때 직각으로 축 고정 요걸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중간에 보니까 직각으로 이제 축 고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차트 영역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간격의 깊이를 30%로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50%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먼저 시키래요. 그리고 세로 막대 그 모양을 원통형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계열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해서 우리 차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에서 아무 막대기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문제에서도 데이터 계열에서 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 그때 이제 간격의 깊이다 간격의 너비다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죠. 그때 간격의 깊이는 30% 간격의 너비는 50%요. 그래서 간격의 깊이를 우리가 써져 있는 거 150 요거 다 지워버리고 3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문제에서 50%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5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한 다음에 엔터요. 그리고 우리가 세로 막대 그 모양을 원통형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그 밑에 보니까 세로 막대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원통형 요것만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원통형 얘를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의 모양 우리 막대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보충역 이병 그 계열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얘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충역 이병이 우리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막대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를 집어넣으래요. 그때 안쪽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을 할 거니까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맨 밑에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왔더니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우리가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죠. 그때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요 효과요. 요 효과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그림자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쫙 뜨죠. 그때 우리가 미리 설정 이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문제에서 안쪽 가운데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쪽 중에 우리 가운데 거요. 요거 마우스로 갖다 대 보니까 안쪽 가운데가 맞죠? 그래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차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자도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싹 다 이제 풀어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차트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런 제목도 확인하고요. 이런 이제 제목도 확인해주고 세로축 우리가 이제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의 가로축도 이제 확인해줘야 되고 범례도 이제 확인하고요. 이 그림 양역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막대 모양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요런 이제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눈금선이 들어갔죠. 그런 눈금선까지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니까 잡지명과 정가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이제 구독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단추가 하나 있죠. 그때 우리 문제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구독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가 지금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 잡지 구독 신청 요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독 신청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를 이제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요.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때 우리 구독 신청 이 단추를 내가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이 단추가 선택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지금 이곳에 CMD 구독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잡지 구독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폼의 이름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쇼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 화면상에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했던 거 요거 다시 한번 더 클릭해서 선택된 거를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구독 신청 요 단추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구독 신청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지 구독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제 초기화,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때 현재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신청일이라는 그곳에 우리의 현재 날짜를 표시를 하래요. 지금 우리 신청이라고 여기에 우리 제목이 써져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신청일 그 컨트롤의 이름이 txt 우리 신청일이래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 컨트롤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이곳에는 현재 날짜만을 사용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잡지명이 있대요. 잡지명의 그 컨트롤 이름이 우리 CMP 잡지명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CMP가 우리 콤보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잡지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뒤에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MB 우리 잡지명이다. 그러면 요 해당 요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에는 우리 H4에서 I7번 그 영역이요. H4에서 I의 7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청일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잡지명 이 콤보 상자도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때 우리가 잡지명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그때 요 내용이 이 콤보 상자에 그 내용으로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의 개발 도구의 맨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하고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폼이라고 있고 이곳에 잡지 구독 신청하고 요 폼의 이름이 있죠. 그러면 요 폼의 이름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폼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역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냥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떠요. 우리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저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작성할 거죠. 해서 우리 이 뒷부분에 보면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요걸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 내용을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txt 그 신청이라는 그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지금 이 문제상에서 txt 신청이라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의 명이 나왔으니까 그냥 코드 이제 바로 써버리면 되겠죠. 해서 txt 신청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을 어떤 거를 집어넣냐? 지금 문제에서도 현재 날짜만을 표시하는 그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우리 현재 날짜만 표시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date라는 요 함수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date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잡지명이요. 잡지명의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cmp 잡지명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명부터요. 우리가 이제 cmp 잡지명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는 엑셀의 특정 영역에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이 콤보 상자에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요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우 소스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표시해주고 해당 영역이요. 자, 우리 H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I의 7번 그 영역의 값을 우리가 로소스 행의 원본으로 이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입력해주면 이 뒷부분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게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독 신청 요 단추요. 요 단추에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이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되면서 우리 txt 신청일 그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잡지명 요 컨트롤이요. 요 콤보 상자도 내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지금 우리 H의 4번부터 I의 7번 그 영역의 값들이 지금 이 콤보 상자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은 구독 신청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폼에 신청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신청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근데 이 신청 단추의 컨트롤의 이름은 우리 cmd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우리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돼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제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신청자 명이다, 신청일이다, 잡지명이다, 그리고 구독 부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신청 구분에는 우리 신규다, 재등록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둘 중에서 이제 뭔가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이곳에다가 이 폼에다가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트의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하래요. 지금 여기 우리 표를 봤을 때 우리 장길산의 그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죠. 그러면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은 지금 이 6행에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표의 제목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A의 3번 셀을 이제 입력행에 기준 셀로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때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 A의 3번 셀과 A의 2번 셀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요 표 1이다. 요것도 이제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엑셀에 우리 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청자 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때 얘는 신청자 명은 우리 A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신청일이라는 거는 우리 B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우리 잡지명 얘는 우리 C열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리고 구독 부스요. 구독 부스는 이제 D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청 구분에서 얘가 됐든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우리 2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요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 결제 금액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 A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1열이고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 여기가 이제 5열, F열이 이제 6열이 되겠죠. 해서 우리 신청자명 내가 여기다가 이제 쓴 거는 우리 입력행 컴마 1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신청일은 입력행 컴마 2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잡지명은 입력행 컴마 우리 3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구독 부수는 우리 입력행 컴마 4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신청 구분은 입력행 컴마 5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제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그 계산된 결과를 우리 입력행 컴마 6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을 이제 사용해서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잡지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잡지명은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정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정가가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 이 속성은 우리 콤보 상자 그 컨트롤의 목록 부분에서 선택한 그 항목에 인덱스 번호를 이제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설정을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리스트 인덱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잡지명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H의 4번부터 시작해서 I의 7번 이 영역의 값이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들어가게 우리가 만들어 줬었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난 이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상공수학 얘를 이제 내가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얘는 그때 이제 반환되는 그 리스트 인덱스의 그 값이 이제 0번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둑돌 얘를 이제 내가 두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리스트 인덱스는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2023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얘는 이제 리스트 인덱스로 따졌을 때는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과학이다 이 네 번째 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반환되는 그 리스트 인덱스의 번호는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해서 리스트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0, 1, 2, 3 하고 요 값들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거 이 속성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행 이곳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잡지명은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정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결제 금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이 첫 번째 데이터 상공수학이라는 이 잡지명이 들어있는 그 셀이 엑셀에서 4행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행을 구할 때 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 값들 0, 1, 2, 3이다 라고 해서 요 값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우리가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4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가 지금처럼 0, 1, 2, 3 그렇게 나올 때 여기다 이제 4라는 그 값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0 더하기 4에서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둑돌 얘는 이제 1 리스트 인덱스가 1이니까 여기다 이제 4를 더해주면 이제 5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이제 6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이제 7하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해서 상공수학이라는 이 데이터는 실제로 이제 4행에 들어있다. 그리고 바둑돌은 이제 5행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영하 2023 얘는 이제 6행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공과학 얘는 이제 7행에 들어있다. 그 값들이 그 행 번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제 금액을 계산할 때 정가 얘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얘는 정가는 지금 I열에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가 A부터 시작해서 이제 1열이니까 여기가 이제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그리고 여기가 이제 8열, 여기가 이제 9열이 되겠죠. 해서 I열이 이제 9열이니까 내가 상공수학을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정가는 우리 4행 9열에 들어있다. 그게 이제 받는 거죠. 해서 우리 엑셀로 봤을 때 4행 9열의 그 값이 9,000원, 9,0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5행 우리 9열의 그 값은 11,000원 얘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행 9열의 그 값은 15,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행 9열의 그 값은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가 얘네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계산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신청 구분이요. 신청 구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규 얘를 이 옵션 단추를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재구도 이 옵션 단추를 내가 선택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청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겠죠. 그때 그 신청 구분이라는 거는 신규 옵션 단추 우리가 신규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신규라는 이 두 글자가 그리고 재구독 이 옵션 단추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재구독이라고 그게 이제 입력이 되게 이곳에 신규다 재구독이 돼서 그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됐는지 얘가 선택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엑셀에는 눈이 없다고요. 해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어 얘가 이제 선택돼 있어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는 좀 이따가 우리가 if를 써서 우리가 이제 얘가 선택이 된 건지 뭔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니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신청자 명에는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쓸 거니까 그건 이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신청일도 지금 이곳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입력이 되니까 얘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잡지병은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할 거라 얘도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구독 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 값을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되는데 기존에 입력된 거 보니까 1이다, 2다 이렇게 이제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폼에다가 이제 구독 부수 얘를 이제 입력할 때 기존 데이터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입력해라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숫자 값만 기존에는 입력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구독 부수를 입력할 때 세부다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3부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기존에 입력된 걸 참고해서 그거랑 같은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제 입력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청 구분도 신규다, 재구독이다 요걸 이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거니까 얘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해서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신청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죠. 해서 이 폼에서 우리 신청 버튼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이 신청 버튼에서 우리가 더블클릭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 단추에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cmd 신청이라는 그 커맨드 단추가 있다. 그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입력행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아까 엑셀 시트를 봤을 때 A의 2번 셀부터 우리가
기준 셀로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A의 2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로우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더하기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A의 2번 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쓴 요 식을 우리 엑셀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죠. 입력형을 이렇게 이제 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A의 2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러면 A의 2번 셀이니까 당연히 이제 행 번호는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 더하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A의 2번 셀과 연결된 그 범위의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가 요만큼이죠. 이 범위에 우리 로우즈 카운트 행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그때 2행, 3행, 4행, 5행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행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뒤에서 이제 계산한 이 결과값은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4 하게 되면 이제 6이라는 그 값이 우리 입력행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폼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 데이터는 내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우리 6행에 이제 입력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 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이 신청자 명이라는 거는 우리 A열에다가 이제 입력이 되면 되니까 얘는 내가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이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컨트롤의 이제 컨트롤 명을 이제 확인해야죠. 해서 이 첫 번째 컨트롤 얘를 이제 찍어 보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은 txt 신청자 명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컨트롤은 txt 우리 신청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우리 cmb 잡지명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독 부수는 우리 txt 구독 부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션 단추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그때 opt 신규다. 그리고 그 옆에 거 찍어 보니까 opt 재구독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명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문제 중간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 컨트롤의 명들이 써져 있지만 안 써 있는 것도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찍어 보면서 이 속성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명들을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콤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잡지명 이 콤보 상자에다가 내가 이제 집어넣은 게 우리 잡지명과 이제 정가 그 두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줬죠. 그때 이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속성창에 바운드 컬럼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지금 1로 선택이 되어 있죠. 우리 잡지명에는 잡지명하고 우리 정가 그 두 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그때 바운드 컬럼이 우리 이제 1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잡지명이 실제로 이 콤보 상자에 저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엑셀에다가 이제 입력할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행은 구해놨으니까 입력행, 1열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우리 신청자 명이요. 신청자 명에 아까 이제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txt 신청자 명이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점 찍어주고 뒤에다가 우리가 밸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 3열, 4열, 5열, 6열 하고 9월 이제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얘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2열, 3열, 4열, 5열, 6열의 데이터를 내가 입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컨트롤 명도 우리가 이제 수정만 해주면 돼요. 우리 입력행 컴마 2열에 들어갈 거는 신청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청일하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3열에는 우리 잡지명이 들어갈 건데 그 잡지명이 들어간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CMB 잡지명이요.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이 우리 구독 부수죠. 해서 txt 구독 부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는 우리가 이제 신청 구분 얘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특정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직접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때는 얘가 이제 선택돼 있나 얘가 선택돼 있나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if 이제 열어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opt 신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우리 value, 그 컨트롤의 값이 신규가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면 그때 값이 이제 true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true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true라는 그 얘기는 얘가 이제 선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만약에 얘가 이제 선택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신규라고 이제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else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우리 신규가 아니라 재구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우리 여기서 이제 if 이제 닫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성한 그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opt 신규라는 그 곳의 값이 true야? 얘가 이제 선택돼 있어? 그렇게 물어보고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신규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신규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재구독이 이제 선택이 됐다 그 얘기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입력행 컴마 5열에다가 재구독 이제 세 글자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if를 이제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계속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 이제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 결제 금액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결제 금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구독 부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 입력행 컴마 4열 여기에 이제 들어 있겠죠. 왜? 구독 부수 얘를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입력행 컴마 4열에 이제 들어 있을 거고 정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셀에다가 집어넣거나 우리가 어떤 특정 컨트롤로 입력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이제 콤보 상자 이곳에서 우리가 잡지명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각각의 잡지명들마다 정가가 옆에 이제 같이 붙어 있었어요. 해서 우리가 엑셀을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엑셀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콤보 상자에다가 이 영역의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우리 콤보 상자에서 만약에 바둑돌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정가를 이제 11,000원이다 하고 얘를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 얘는 I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9열에 모든 정가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상공수학을 선택했는지 바둑돌을 선택했는지 영하 2023을 선택했는지 상공과학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정가가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서 그때 아까 제가 리스트 인덱스 얘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갈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참조행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조행을 요 위에다가 입력행 위에다가 이제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참조행을 이제 구하겠다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의 이름은 CMB 우리 잡지명이었죠. 해서 CMB 잡지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인덱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 잡지명에 집어넣을 때 우리 아까 4행부터 있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 이제 더하기 4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요만큼의 영역을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간 그 위치가 우리 4행이었어요. 해서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우리 더하기 4를 해라 그렇게 써준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데이터가 만약에 6행에 들어있다 그러면 더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3행에 들어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더하기 3을 해주는 거고 2행에 들어있으면 더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조행을 이렇게 이제 구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구독 부수요. 우리가 이제 구독 부수라는 거는 이 컨트롤로 이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셀즈 입력한 컴마 4열 여기다 집어넣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 곱하기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가 곱하기 9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우리가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정가는 우리 셀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구해놓은 그 참조행이요. 참조행 컴마 구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그 데이터에 9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갖다 줄 거라고요. 그때 그 9번째 열에 우리 정가가 싹 다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90% 요것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0.9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맨 뒤에서 요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가로를 열고 닫고 하는 거는 문제 그림상에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로를 묶어놨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입력한 컴마 6열까지 싹 다 이제 전부 다 입력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요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독 신청 요 단추 요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때 신청자 명에다가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순신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잡지명이요. 잡지명은 여기서 이제 상공과학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해서 상공과학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구독 부수는 이제 10부하고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규라고 신청 구분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청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신청이요.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 이순신이다. 그리고 신청일은 2023년 11월 11일이다. 그리고 우리 잡지명은 이제 상공과학이다. 그리고 구독 부수는 이제 10부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 신규를 선택했더니 신규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상공과학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상공과학의 이제 정가가 12,000원이죠. 거기서 이제 90%를 요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1,800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독 부수가 10부기 때문에 구독 부수를 이제 곱해서 지금처럼 108,000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신규 거 요거 이제 입력해 봤으니까 우리 재구독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름은 제가 여기다가 세종대왕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요. 신청일은 지금 현재 날짜가 써져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그리고 우리 잡지명에서 우리 상공수학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구독 부수는 여기서 그냥 10부 그렇게 놔두고 얘를 이제 재구독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청이요. 신청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제가 방금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상공수학은 정가가 이제 9,000원이죠. 9,000원에 이제 90% 그러면 이제 8,100원이 될 거고 8,100원짜리가 총 10부다. 그렇게 해서 이제 81,000원이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구독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맞게 이제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잡지 구독 신청이라는 그 폼이요. 자, 일단 요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떴는데 그때 이 폼에서 우리 종료 단추라는 게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폼을 종료를 하래요. 우리가 폼을 이제 종료할 때 우리가 언노드미 그것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폼을 종료한 후에 우리 B의 2번 셀이요. 우리 B의 2번 셀이다.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에다가 구독 신청 현황 요 글씨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코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 단추 요걸 이제 클릭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죠.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종료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CMD 종료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 우리가 폼을 먼저 종료시켜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끝이고요. 그리고 폼을 이렇게 이제 종료한 다음에 우리는 B의 2번 셀이요. B의 2번 셀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라? 우리 구독 신청 현황, 그 이제 글씨를 집어넣으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구독 신청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에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구독 신청 요거 이제 땅 하고 열어주면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실행이 되는데 그때 우리 종료 단추요. 자, 우리 지금 현재 B의 2번 셀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폼이 이제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되면서 우리 B의 2번 셀에 이렇게 구독 신청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도 싹 다 이제 맞았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우리 프로시저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요 문제들을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싹 다 이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모의고사들을 이제 순서대로 쭉 풀면서 잘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 이제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 아직 코드를 다 못 외웠습니다. 빨리 외우세요. 빨리. 어차피 여러분들 한 번에 이제 합격하시려면 그런 코드를 전부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